후보자님, 네.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갖고 있는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름만? 비상계엄이라든가 긴급 재정경제명령 같은 걸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긴급 재정경제처분 명령, 이런 긴급 명령권 등은 헌법에 따라 직접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엄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냥 헌법상의 규정만으로 발동되지 않고 특별히 다른 어떤 긴급 대권과는 달리 계엄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헌법에 아예 법률에 따른다라고 명시했고 그래서 계엄법을 만들어서 그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 헌정사의 어떤 경험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회의 여러 기본권 또는 시스템에 침해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고 세밀하게 제한하려고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계엄법이 정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위배하면 그 계엄 자체가 정당화되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엄이 발동하려면 일단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되죠? 요건으로? 예. 예. 계엄법도 비슷한 취지를 정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아까 이제 그 계엄이 발동된 날 어땠느냐고 다른 의원이 질문했을 때 놀라서 이제 TV를 켜봤는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방영되는 가운데 자막으로 지나가는 걸 봤다라고 말씀하셨죠? 최초에 발견한 게 그렇게 보셨죠? 예. 제가 저희 당으로부터 국회에 와달라는 문자나 이런 걸 받지 않고도 바로 저는 국회로 뛰어왔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희 의원실 식구가 계엄이 발령됐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자마자 제가 TV를 켰는데 정규 방송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능 프로가 그냥 돌아가고 어떤 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밑에 각 자막으로만 지나가는 겁니다. 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터지면 보통 언론들이나 방송사들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그 비상사태, 국가 사변을 알리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변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을 투입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엄이 선포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후보자님이나 저나 또 어제 제가 저희 동네 음식점에서 만난 저희 지역의 주민들도 다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정규 방송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데 자막으로만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 그 당시에 전시 또는 이에 준한 사변을 경험해 보거나 보도하는 언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TV 화면을 보자마자 이건 내란이다라고 직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국회로 온 거예요. 후보자도 그 TV 화면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죠? 예.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무런 상황이 터지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다들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날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잠을 못 이루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잠깐 한번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저 영상을 보고 진짜 펑펑 울었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장갑차를 저렇게 시민들이 몸으로 막아섭니다. 국회 쪽에 투입되는 장갑차를 시민 한 분이 막아서자 옆에 있던 동료 시민들이 다 달려와서 다 몸으로 저렇게 장갑차를 막습니다. 저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장악됐을 거라고 보고요. 해제 표결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속속들이 드러나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추가 병력을 투입한다든지 좀 더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막거나 기자들이 막거나 보좌진이 막거나 또는 양심적인 현장에 투입된 군 스스로가 자제하면서 저런 상황이 막혀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께 매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시민들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의원님들 또 시민들의 어떤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국회에 병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50명을 체포합니다. 명분은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내란이죠.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김성수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연 비상계엄의 조건이 하등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임시수도 부산에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소위 국제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허무맹랑한 누명을 날조하여 계엄하에서 체포할 수 없는 50여 명의 국회의원을 체포 강간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께 굉장히 미안하다. 난 한시라도 이 정부와 내 이름이 연관되는 걸 견딜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사임을 표명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국무위원들 중에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준 시간 좀 더 드리시죠. 헌재에 의해서만 바로잡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헌정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동안 수십 년간 저희들이 노력해서 강화시켜왔던 헌법의 규범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후보자가 지금 헌법재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이 김성수라고 하는 당시의 공직자의 일말의 양심이 담긴 사임의 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방금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대로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리고 또 저의 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을 발휘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